삼척 등으로까지 번진 이번 울진 산불의 규모는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큰 산불이 발생을 하고 또 멀리까지 번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급한 연결의 요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 질문을 드릴 텐데 이 교수님께서 네.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산불 피해 현황과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산불 투입에 관련돼서는요, 지금 이제 소방적인 측면에서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전국적으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를 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지금 네. 이제 이 지역에 뭐 재난 경보의 이제 발령이라든지 또 인력 장비에 대한 물자 동원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피 명령 그리고 응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체계로 지금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산불 진화 요원들 약 한 700여 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적극적인 진압 자체가 불가능한 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진압 활동이 뭐 굉장히 빠르게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좀 더 적극적인 화재 진압이라든지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울진에서 난 불이 인근 하늘 원전 쪽으로도 번지면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뭐 아까 심각한 상황에서는 약간 좀 이제 좀 소강된 상황인 것으로 이제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화재가 확산이 되는 상황, 또 강풍이 계속 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삼척 지역까지 이 산불이 확대되면서 삼척 지역에 있는 LNG 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화재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 혹은 또 이제 방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강풍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위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삼척까지 이제 불이 확산해서 LNG 기지까지 위협을 하고 있고 영월 등에서도 불길이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추가적인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야간 상황, 오늘 밤 상황에는 주로 이제 남풍이 지금 그 지역의 주풍으로는 남풍이 상당히 좀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그다음 내일 하루 종일 동안은 서풍이 주류가 될 텐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 밤 사이에 지금 화재는 계속 북쪽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척에서 인근 지역으로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동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방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또 이제 그 강릉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위아래로 지금 화재가 계속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화재가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확산이 예상되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예측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좀 선제적인 대피라든지 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제 뭐 울진에서 삼척까지 그러니까 이 산불 확산 방향을 좀 보면요. 태백산맥 동쪽 줄기를 타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이죠. 이런 네. 현상이 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바람 방향에 대한 영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여기 뭐 건조한 기후, 그다음에 이제 강풍이 굉장히 이제 계속 불고 있는데요. 강풍의 방향들이 대부분 서풍, 그러니까 이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바람이 이제 내려오면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 상황들. 또 그리고 남풍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재 상황들 뭐 항상 이 동해안 지역에 이제 화재가 이 산불이 크게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이제 이 산맥을 타고 흐르는 이제 강한 바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러한 영향성 그리고 또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 강한 바람이 겹쳐지면서 상당히 빠른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이 지금 잦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기대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강풍은 또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잦아든다 하더라도 산불이 큰 경우에 화염에 의해서 또 강한 바람 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풍이라든지 또 이런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방화선을 구축을 하고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할 계획인데 오전 중으로 큰 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현재는 이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것 자체는 확산도 빠르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헬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야간이라서 띄울 수 없지만 네. 주간인 경우에도 이런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또 이렇게 화재 현장에 접근이라든지 헬기의 현장 투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내일 날이 밝아도 화재 진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만약에 이런 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소방 헬기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화재가 확산되는 그 인근 확산될 방향 쪽에 있는 이런 쪽부터 중심으로 해서 화재 진압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또 이럴 거와서 반대로 또 이제 다른 쪽, 오히려 화재가 지나간 뒤쪽 부분에 추가적으로 화재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이미 화재가 지나간 곳들에 대한 잔불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다른 쪽으로의 어떤 재발화, 확산 이런 것들을 막는 양면으로 이런 부분들의 진압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가라든지 인근 마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의 방호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압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뭐 밤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날이 밝았는데도 지금과 같은 이 빠른 바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헬기가 뜨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강풍이 지금 현장에서 강한 강풍이 분다고 해서 한 25m/s 초속으로는 네. 그 정도까지도 이제 풍속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방 헬기 같은 경우에 소형, 이를테면 산불 진압용 헬기 같은 경우에 소형인 경우에는 한 20m/s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상 운행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또 강한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화재 현장 주변에 연기라든지 화재로 인한 어떤 기류가 형성될 때는 현장 접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이런 산불 헬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바람뿐만 아니라 어떤 화재 현장 주변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헬기가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소방이 산림당국 재난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까지 올린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대응 3단계라고 하는 것들은요, 전국에 있는 소방력들을 이런 이제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게끔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소방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소방력들을 이곳으로 다 집중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소방력에 이제 구멍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남은 여러 개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소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불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해서 소방력이 이런 소방력 손실이 상당히 있는 상태라서 일반적인 근무도 상당히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고 또 타 지역에 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단계라 하더라도 모든 잉여 인력들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소방력의 수요 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장에 소방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화재가 워낙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네.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인위적인 화재인 가능성, 그러니까 산불의 어떤 점화원 최초의 착화가 인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요인인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점화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기후적인 요건들이 워낙에 충족이 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산불 같은 경우는 그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전에 대형 산불들도 마찬가지지만 화재가 커져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도 최초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서 네. 이번 화재도 그 원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대피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한 지역, 울진 지역뿐만 아니라 뭐 삼척 지역도 지금 주민 대피령이 이제 내려진 상태고요. 또 네. 실제로 또 이런 산림 지역에 인접한 민가라든지 마을에서는 대부분 대피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피소, 이를테면 이제 학교라든지 이렇게 임시 대피소로 이제 대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대피소도 사실 충분히 안전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공간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전에도 고성 산불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네. 사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것들까지 또 화재가 미쳐서 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의 화재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아니면은 아직 그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또 주변에 화재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런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체 없이 좀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을 좀 피해 계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뭐 주택가로 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이나 뭐 경북 주변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주변에 있던 지역들은 어떤 거기서 계신 또 그 주민들께서 이 뉴스를 보시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좀 피신을 하는 게 안전합니까? 통상적으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을 등지고 대피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람을 등 쪽에서 불어온다면 그 맞은편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받으면서 이동하시면 안 되고 바람을 등지고 대피하시라.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이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뭐 화염이라든지 불꽃은 보이지만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에 대피를 하는 경우에도 대피하는 방향이나 장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사전에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든 혹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신 이후에 대피할 지점들을 찾아서 또 대피하는 경로상에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대피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재로 인해서 어떤 통신이나 전기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마비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이제 산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이제 고압선이라든지 송전선로 같은 경우들이 실제로 산불로 인해서 타서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통신 단절이라든지 또 전력 공급에 이제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이 이제 봄이 됐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야간에 쌀쌀하고 또 추웠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차단 또 정전에 대한 부분들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뭐 손전등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제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챙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온을 위한 이를테면 이제 뭐 방안을 위한 이 옷이라든지 또 담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전에 대한 부분에 대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정전에 대비해서 이를테면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전력에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이런 전기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예비 전력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상시에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 지원에 대한 긴급 대책도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재난 사태 선포를 했는데 어떤 조치들이 좀 예상되십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화재가 막 확산되고 있고 아직 진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민의 어떤 후속적인 구호 조치라든지 수습은 나중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네. 당장은 재난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재난 안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대피 이런 쪽에 아마 지금 집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이를테면 현장 활동을 위한 이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자에 대한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이재민들, 그래서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라든지 또 이재민들에 대한 추후에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피해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안들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후속 조치를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이 재난 사태로 선포된 과정에서는 현장 대응이나 현장에 대한 인명 안전 중심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또 최근 얼마 전에 경남 합천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 이 시기에 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강원도 지역의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 10수년, 20, 30년 내에 여러 대형 화재뿐만 아니라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이 지역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이 지역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지형적인 또 기후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런 대형화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런 기후적인 여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충분한 예방이라든지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화재에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 과정에서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빨리 대응을 못하냐. 물론 예방적인 측면에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까지는 예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기 인지와 그런 부분들의 초동 대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조림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이를테면 방화선을 구축하는 부분들 또 지형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화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진압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 어느 진압력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또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화재 대형화되는 부분들 또 피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예방도 중요하지만 빠른 초동 대처가 뭐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울진 네. 삼척 산불과 관련해서 이영조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